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인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 제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상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상방울 임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그리고 백현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이재명의 남은 범죄 혐의 중 굵직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털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별로 수사하다가는 현 정권 임기 내내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강성기 부장검사입니다. 형사 3부는 이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을 최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자 베지처 종합개발이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여러 특혜를 받아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베지처 종합개발의 최대 주주는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의 지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지처와 계약 체결 직후 해당 부지 용도는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5단계 상향 조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30년 무상 임대 후 유상 임대 방식이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시행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백현동 아파트가 4단계 용도 상향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정자동에서는 이미 5단계 상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조정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적용돼 토지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감면됐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초 글로벌 체인 특급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특혜성 계약으로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6, 7월께 검찰이 특혜 의혹 당사자들을 불러서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집중 보도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시켜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그때 당시 부장검사가 강백신이었습니다. 반부패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에 성남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이전까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서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는데 최근 검찰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강백신 부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지난해 이 사건을 배당받았다가 지난 2월에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시켰는데 결국은 본인이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관련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좌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의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을 위해서 왕복 10시간씩을 이동해서 마무리했을 정도로 집념과 기백이 있는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하면서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인 신진우 부장판사에 이어서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특혜 의혹 당시 시장이 이재명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 발생했던 일이라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재임기입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이 지사 시절 부지사인 이화영이 앞장섰다면 정자동 호텔은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이었던 정진상이 앞장섰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남은 의혹을 거론할 때 상방울 쪼개기 후원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빠짐없이 거론되는 부분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이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재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4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또 한 가지 재판이 추가될 수도 있어서 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지처 종합개발은 2015년 1월 정자동 4번지 1원 부지 약 18,000제곱미터에 30년간 유상 임차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호텔 부지 임차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는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보통 공시가격의 5%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당시 베지스 종합개발은 현행 외국인 투자 유치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이상이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임대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여성 A씨로부터 지분의 30% 정도인 4억 4천만 원을 투자받아서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30%가 4억 4천만이었으면 회사의 총 지분은 15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돈으로 수천억 원의 공사를 따낸 것입니다. 이 의혹은 2017년 성남시 의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지난해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와 시행사 베지처사의 전직 대표 김모 씨, 최대 주주 황모 씨와 김 씨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시행사 관계업체에서 이사를 지낸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4사람이 고발됐습니다. 작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성남지청은 곧바로 이 사안에 대한 성남시 자체 감사 결과를 넘겨받고 또 곧바로 6월 시행사와 성남시 도시계획과 비서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고 2015년 성남시와 대부 계약을 맺을 당시 직접 체결했던 당시 베지처사 대표 김 씨도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지처사는 모든 계약은 적법했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검찰이 갈 것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시정을 보좌하던 정진상은 호텔 개발 사업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정진상 보좌관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진상은 시행사 최대 주주 황 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정진상의 측근으로 경기도가 차병원과 성남FC의 후원 문제를 논의할 때도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한 후 정진상의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재명의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행위 까도 양파 껍질처럼 계속 벗겨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